다들 반가워요. 오늘 썰 풀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입니다. 아마 다들 장산범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산범은 목소리로 사람을 홀려 사람들을 집어먹는다는 그런 괴물입니다. 보통 이제 출연하는 곳은 장산이라는 곳인데, 이곳에 나오는 전설에 따르면 장산이라는 곳에서 혼자 거닐다 가족이나 친구의 목소리가 들리면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장산범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게 특기라고 할 정도로, 아니, 그냥 그 사람 본인이라고 할 정도로 따라하기를 잘한다고 해요. 한때 장산범이라는 귀신이 장산과 우리나라 전역에서 붐이 있었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장산범이라는 건 저는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귀신 중 하나입니다. 이 장산범은 굉장히 영특하고 성격이 많이 괴팍해서 사람들을 많이 홀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에 당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산범의 목표물로 한번 찍히는 순간 쉽게 죽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장산범에서 벗어나는 거는 그 목소리를 무시하고 최대한 빠르게 장산에서 내려오는 것뿐.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죠. 장산범은 계속해서 가족들의 목소리와 절친한 친구의 목소리로 당신을 홀리려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장산범을 왜 얘기했냐고요? 오늘 제가 얘기할 썰은 이 장산범 전설과 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때는 아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저희 초등학교는 지역 초등학교들 연합해서 야영을 가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행사는 무려 4개의 학교가 연합하여 가는 역대 최대의 행사였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기대를 하고 그 행사를 가게 되었죠. 부품함을 이끌고 저는 야영할 장소인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산의 첫 광경은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도로 옆으로 보이는 깨끗한 하천과 숨을 쉴 때마다 느껴지는 신선한 공기. 저는 그 당시에 자연을 되게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산을 오르고 있는 도중에 잠깐 오한이 돌더라고요. 그땐 분명히 한여름인데다가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바람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말이죠. 그런데 오한이 일어나는 걸 보고 뭐지? 잘못 느낀 건가?
그리고 옆에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잠깐 시원해지지 않았어?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다들 뭐래. 야, 이렇게 더운 날에 시원해져? 너 뭐 가져왔지? 그렇게 장난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친구들을 뒤로 하고 저희는 산 중턱쯤에 있는 야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영장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시설도 텐트가 치기에는 좋은 토대도 마련돼 있었고 특히 관리사무소랑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되게 잘 되는 그런 야영장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이제 텐트를 치는 교육을 받고 전체적인 일정을 안내받고 자유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어렸을 때면 친구들끼리 모여 산 이곳저곳을 탐험하거나 아니면 하천 가서 물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의 규칙은 좀 신기했어요. 물론 저희에게 그 산은 좀 더 험하고 위험했기 때문에 있던 규칙이었던 것 같지만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 규칙은 최소 4명 이상씩 붙어 다닐 것. 그 규칙은 야영장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만약 3명 이하인 상태로 모여다니면 빠르게 이동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갈 것. 그 규칙은 그 당시 저에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처음 보는 다른 새 학교, 그 친구들이랑도 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모두에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규칙은 지켜야 되니까 학교에서는 짝을 지어주더라고요. 각각 학교에서 한 명씩, 총 4개 학교에서 한 명씩 모였습니다. 많은 모듬이 생성이 되고 텐트도 같이 쓰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모둠은 특히 더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규칙만 지키면 뭐 어디든 가도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산 여러 곳을 탐방도 하고 하천도 내려가서 선생님 몰래 물놀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밌게 놀다 하는 와중에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디선가 나를 본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들 혼자 있을 때나 어딘가를 향할 때 자신들을 보고 있는 느낌이라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는 느낌,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특히 저 장소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을 느낀 건 저뿐이었나봐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게 물놀이하고 산에 뛰어다니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다 되어
그렇게 저녁이 다 되어 캠프파이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본래 어렸을 때 몸이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상비약이나 여러 약을 챙겨갔기 때문에 컨디션 같은 거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 밤은 좀 달랐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현기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하고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 버티고 버티며 캠프파이어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귀에서 삐 하는 데 들리더니 눈앞이 흐려진 겁니다. 그 후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저는 의무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그냥 피곤했나봐. 너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쓰러지던데? 오늘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런가? 하긴 산도 뛰어다니고 물놀이도 했으니까 피곤할만 하지. 근데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너 일단 피곤해 보이니까 텐트 들어가서 누워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텐트가 있던 야영장은 캠프파이어를 하는 장소와는 살짝 떨어져 있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모둠의 텐트는 구석진 곳에 있어서 더욱더 어두웠죠. 여러분들도 산을 올라가 봤으면 알겠지만 밤이 된 산은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저는 혼자 가기 싫어요. 어떻게 거기에 혼자 가요?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몇인데 10살 정도 됐으면 그 정도는 버틸 줄 알아야지. 정 무서우면 선생님이 텐트까지 데려다 줄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텐트에 혼자 있기가 싫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겁이 많거든요. 이제 저는 그냥 캠프파이어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안 돼. 너 피곤해 보이니까 가서 쉬어야 돼.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도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닐까요? 그렇게 단호한 선생님의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저는 텐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영장은 제가 생각한 것 같이 굉장히 어둡고 더욱이 안개가 껴있더라군요. 솔직히 말해서 안개가 껴있는 것도
산에서는 흔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때의 안개는 좀 더 기분 나쁘고 제 몸을 휘감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적막하고 두려웠던 시간을 보내며 텐트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투둑 투두둑 하면서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캠프파이어도 끝나겠지? 그럼 이제 혼자 있어도 혼자 안 있어도 되는 건가? 그렇게 저는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캠프파이어가 덜 끝났는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친구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가 무료함에 잠에 들 무렵 드디어 친구들이 텐트에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며 하나같이 다 몸은 괜찮아? 쓰러져서 놀랐잖아. 다 제 몸 걱정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괜찮아. 재밌게 놀았어? 이렇게 아쉬운 티를 팍팍 내며 친구들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캠프파이어도 도중에 하차를 했고 야영하는 밤을 쉽게 보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에게 제안을 하나 했어요. 얘들아, 지금 분위기 돋다. 괴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다른 친구들은 그랬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괴담을 풀자고? 나 너무 무서운데? 이렇게 기피한 친구도 있고 야, 재밌겠다. 당장 하자.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억지와 좋아하는 친구들의 도움에 힘입어 저희는 그날 괴담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뻔한 내용인 빨간 마스크, 콩콩 귀신, 이제 팔척 귀신, 여러 귀신이 지나가는 와중에 텐트 밖에서 어느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뭐해? 그 목소리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말투가 굉장히 이질적이었습니다. 또 그럴 것이 그 목소리는 선생님의 목소리였는데 그 선생님은 평소에 아이들한테도 존댓말 하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상을 느끼며 애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짜증을 내며 말하더군요. 뭔 일이야, 저 쌤이잖아. 목소리 들으면 모르겠어?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목소리는 그 친구들의 입이 아니라 텐트 밖에서 들렸거든요. 하지만 다들 텐트에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밖에 누군가가 서 있다면 실루엣 같은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루엣이 보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텐트 코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텐트 밖에서 들린 순간 친구들도 제가 입을 막을 필요 없게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목소리가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텐트 밖에서? 그렇게 저는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하는 말이, 야, 너는 어떻게 선생님 목소리도 못 알아보냐? 서운하다. 선생님이 야식 줄 테니까 좀 나와볼래? 하지만 목소리는 선생님이어도 직감적으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 선생님이 아니란 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존재를 멀리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말을 꺼냈어요. 저는 저녁에 야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혹시 다른 텐트 가서 물어보면 어때요? 그러자 그 선생님은, 아니, 그 목소리는? 저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너가 마음에 들어서 그래. 좀 나와볼래? 밖에 비가 오는데 선생님 비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올 거야?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굳이 비가 오는데 나 하나를 보러? 우산도 쓰지 않고? 저는 그냥 굉장히 겁이 질려. 그냥 가셔서 쉬시면 안 돼요? 저희 다 피곤해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러자 갑자기 텐트에 손자국이 찍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비명을 질렀고, 하지만 신기하게도 옆 텐트나 주변에서는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손자국과 그제야 보이는 커다란 실루엣 말고는요. 그 실루엣의 크기는 성인 남성보다 훨씬 컸고, 그 손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손가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는 제발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말만 되뇌이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곳에 순찰 도시는 분이 저희 텐트에 불을 비치며, 너희 안 자고 있었니? 이러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새벽이 되었고, 실루엣도 어느 순간 사라져 있던 거예요. 그제서야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혹시 저녁에 아무것도 못 보셨어요? 그 아저씨는 어떤 거? 뭔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무언가 아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는 너희 혹시 이 야영장의 규칙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네, 4명 이상씩 뭉쳐 다니기. 그리고 3명 이하일 때는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저희는 그 두 규칙 모두 어긴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물어봤습니다. 너희 혹시 야영장 이외의 숲을 막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뭐 혼자 있거나 그런 게 있었니? 저는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물론 저희 모둠이 숲을 뛰어다니고 캠프파이어 때 텐트였지만 저 혼자 있긴 했거든요. 그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는 혹시 너희 중에 그 목소리에 대답을 했거나 아니면 그때 문을 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니? 저는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저희 모두 그 목소리에 대해 대답을 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온 힘을 다해 저지한 결과 텐트 문을 열려는 친구는 없었지만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그대로 그 아저씨께 말씀을 드렸더니 문을 열려는 친구가 없었으니까 다행이다. 말뿐이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러시면서 저희를 관리사무소로 데려다가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여기 야영장은 여기 전부터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던 숲이었어. 그런데 야영장을 열었고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것도 임시 방편일 뿐이라 완전히 안전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야영장 이외의 꽃을 그렇게 돌아다니면 그것에게 찍힌단 말이야. 그래도 너희는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지. 문에 손을 댔거나 아니면 문을 열었다면 너희 4명은 이번에 실종시고가 날 수 있었어. 그 말을 들은 저희는 말 거는 것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사실 그것도 위험하긴 한데 물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무속인이 주시고 간 부적 같은 게 있어. 이걸 너희한테 줄 테니까 집 가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집을 간 후에 바로 태워버리렴. 그 말을 들은 저희는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저희가 죽을 고비를 남겼다는 거니까요. 그때 그림자는 저희를 왜 주시하고 왜 말을 걸었고 만약 저희가 그 목소리에 대답을 했다면
대답을 했지만 그 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에도 산을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선생님의 목소리를 고지고대로 믿었다면 그때도 내가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들 재밌게 들으셨나요? 물론 처음 하는 거랑 재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다들 재밌게 들으셨으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자, 다들 이제 일어나요. 아, 진짜. 응? Wonder, wonder. Counting stars, 밤하늘의 펄. Better than you, Louis Vuitton, you Louis Vuitton. Counting stars, stars, 밤하늘의 펄. Better than you, 일어나. you Louis Vuitton. Yeah. 살바도르 달리에나 피카소 별들은 내 작품을 전시 밀라노에 낫 일반 성인 앞이만 토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는 my grandfather 요양병원 가시던 날여 대성 통곡하며 인사 코로나 바이러스 면에 뭐야, 다들 자는 거야? 이제 할아버지 몸값 비싸 좋은 약 좋은 날 좋은 삶 좋은 것만 다 한데 모아 애들을 떡떡. 나랑 같이 얘기해줘요.